네, 안녕하세요. 조성우입니다.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이 언제 다시 오를까? 그러면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지난 장에서는 장이라는 게 이제 아파트나 부동산 가격이 막 랠리를 했던, 막 올랐던 그 시기를 이제 장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부동산 업자들끼리. 그래서 이제 이번 장은 언제부터였어요? 이번 장은 2013년부터 올랐지만 2013년부터 오르는 걸 눈치채고 산 사람들은 많이 없었고, 부동산 현업으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2014년 말 정도부터 눈치채고 조금씩 샀고, 2015년부터는 조금 발빠른 일반 사람들, 그냥 부동산에 관심 많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자기 일 하면서 뭐 학원 강사하면서 부동산에 관심 많고, 뭐 변호사 하면서 부동산에 관심 많고, 의사 하면서 부동산에 관심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2015년 말부터는 눈치채고 조금씩 움직였고, 2016년부터는 이제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막 예컨대 막 자기 이모가 공인중개사야, 야 지금 오른대 빨리 사 이런 사람들도 소문 듣고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한 게 2016년이에요. 그리고 2017년부터는 야, 볼 것도 없어, 앞으로도 오른다, 들어가자 우르르 들어가서 소위 폭등을 했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언제 다시 오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미래는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는 과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지금 시점부터 가장 최근의 과거 중에 오르기 시작했을 때 징표적인 어떤 현상이 뭐가 있었는지를 보면, 지금도 그 징표적인 현상이,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면 오르나 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이게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를 맞춘다는 거는 점장이가 아닌 한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야, 지금부터 최근의 과거 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올랐어,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앞으로 오르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가장 최근인 과거 중에 오르기 시작한 그 시점이 언제예요? 지금 말씀드렸죠. 2013년이라고. 그러면 2013년에 그냥 구글에다가 서울 부동산 가격 지수 쳐보세요. 그러면 2013년부터 고개를 나이키 모양으로 쳐들었다고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보는데, 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랑 되게 가까운 사람이 그때 딱 집을 샀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그때 막 사면서 제가 기억나는 게, 저는 그때 부동산에 붙자도 몰랐어요. 저는 그때 2013년도니까 제가 그때 군법무관이었어요. 군법무관이어갖고 막 수사하고 막 재판하고 막 국선 변호도 했거든요. 막 국선 변호인으로 나가서 막 진짜 젊은 변호사로서 혈기왕성한, 진짜 열변을 토하면서 일을 했을 뿐 부동산에 붙자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솔직히 저는 고백하건대 어리석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게 됐지만,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지 말라고. 열변을 토하고 열과성을 다해서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를 말리진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뭣도 해야 된다, 일도 하면서 부동산에 관심도 가져야 된다. 성우 캡슐을 들으시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벌써 4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본론은 하지도 못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론 여기다가 제가 편집도 하나 할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뭐냐, 양도세 생애 최초 취득세 한시 면제 2013년 말 일몰. 일몰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법에는 한시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정 부분만 법에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사라져버려요, 그 법이. 그걸 일몰이라고 그래요. 일몰이라고 보통 그러면 일출 일몰 하니까 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게 일몰인데, 그걸 일몰제라고 그냥 불러요. 그때만 법이 효력이 있다. 그래서 보면 4월 1일 대책에 따라
6억 원 또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신규나 미분양 주택, 그리고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 같은 양도세 한시적 면제 혜택은 23년이 아니고 2013년 딱 10년 전이죠. 2013년 12월까지만 적용된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5년 동안 양도세가 면제된다 라는 신문 기사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풀었죠, 규제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규제를 푼 거죠. 규제는 뭐예요? 막 부동산 투자를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규제를 막 방해하는 것들을 없애는 정도인 거야. 거의 다 풀었다라고 하면서 강남 3구랑 용산은 빼고 조정 대상 지역 다 해제했다, 뭐 중과세 완화해주겠다, 막 거의 다 풀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 다 푼 거야. 엉켜있던 거를 투자 못하게 막 꽁꽁 묶어놨어. 그걸 푼 거예요. 투자를 해? 이거는 아니에요. 규제를 없앤 거고, 막 투자를 하려고 막 엉덩이를 띠미는 건 아니야. 혜택을 주는 건 아니야.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23년 12월까지만 주택을 사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대.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대. 적어도 2013년부터 14, 15, 16, 17, 18까지 오르는 가격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대. 세금을 내지 말래. 중과세를 없애주는 게 아니고 내던 세금도 내지 말래. 규제를 풀은 게 아니고 엉덩이를 밀면서 그래 더 투자해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를까요? 혜택을 주기 시작하면 올랐어요. 지금 혜택을 줘요, 규제를 풀어요. 혜택은 안 줘요. 묶어놨던 걸 푸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족쇄를 푸는 거지 막 부스터를 달아주진 않는다고. 근데 부스터를 달아줄 때 올랐어, 과거에는. 지금보다 가장 최근에 오른 시점인 2013년도에는. 그러면 뭐예요? 아직 오르는 시점이에요? 오르는 시점에 징표가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아직 혜택을 주는 징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혜택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혜택을 왜 줬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서 양도소득세 면제라는 혜택을 줬어. 그러면 혜택을 주는 시점보다 더 앞에 뭔가가 선행했으니까 그 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답답해. 더 빨리 알고 싶어. 그러면 혜택은 아직 안 줬어. 근데 어떨 때 혜택을 줬지? 2013년도에는? 그 어떨 때를 알면, 그럼 혹시 지금 혜택은 안 줘도 그 어떨 때가 발생하고 있진 않나? 그러면 곧 혜택 줄 거니까. 그럼 우리는 또 오른다고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 혜택을 줬냐? 2013년도에는 그 어떨 때를 보면 답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미분양 주택, 그리고 1주택자의 기존 주택을 취득하면 혜택을 줬어요. 그러면 왜 1주택자의 기존 주택을 취득하거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혜택을 줬어요? 미분양이 심각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1주택자의 기존 주택을 취득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주택이 더럽게 안 팔리는 거야. 1주택자들이 갈아타기를 못해. 내 걸 팔아야 판 돈으로 다른 것도 살 거 아니에요. 그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잖아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법적으로는 막혀있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막혀있는 거야. 안 팔려. 팔려야 사지. 그러니까 1주택자의 기존 주택을 내가 사면 미분양 주택이 아니더라도 내가 1주택자 걸 사줘. 그러면 5년간 이 산 거는 5년간 양도세 면제한다는 거야. 야, 뭘 할 수 있어요. 미분양이 심각하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집이 더럽게 안 팔리는구나. 거래가 안 되는구나. 그걸 갈아타기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지금 또 만약에 미분양이 심각해지고 1주택자 갈아타기가 안 될 정도로 주택이 안 팔리면 풀어주는 건 물론이고 더 사 라고 부스터를 달아주는 혜택을 주는 거고, 양도세 면제라는 그게 나타나면 다시 살아난다는 어떤 가장 그나마 믿을 만한 징표가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아직은 발생하고 있지 않고 미분양도 2013년만큼은 심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1주택자들이 갈아타기 못하죠. 안 팔리니까. 지금 저도 전월세 맞추는데 매매는 안 되니까 전월세라도 맞춰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전월세 하나도 안 돼요. 전월세도 안 돼요. 왜 안 돼요? 자기 집이 빠져야지 다른 집으로 가죠. 자기 집이 안 빠지는데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전월세가 어려운 거거든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야. 전월세가 더 안 빠지고 자기 집도 이제 안 팔려야 돼. 아예. 더. 그리고 미분양이 2013년만큼 늘어나야 돼. 그러면 혜택을 주기 시작하고 그 혜택이란 징표가 나오면 양도세 면제, 중과세 완화 말고 있던 세금도 내지 마 라고 하면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거. 그러면 여러분 미분양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부는. 미분양이라는 게 뭐예요? 건설사가 아파트 만들어서 팔아먹는데 안 팔리는 거죠. 내가 이 마우스를 만들어. 이 마우스 만드는 사람이 내가 마우스 열심히 만들었어. 근데 안 팔려. 그럼 마우스 사장님 정부가 걱정해 주는 거 봤어요? 안 팔리면 망하면 그만이지. 내가 변호사인데 내가 수임이 안 돼. 장사가 안 돼. 아, 나 집에 돈도 못 가져가고 진짜 큰일 났어. 나 막 이제 어떻게 해. 나 눈물밖에 안 나. 그러면 정부가 변호사 사건 뭐 만들어줘요? 천만에요. 붕어빵 팔아. 안 팔려. 정부가 붕어빵 사줘요? 천만에. 절대 안 사줘요. 근데 왜 미분양은 왜 걱정해요? 아, 건설사가 집 만들어서 집 하는데 집이 안 팔려? 그럼 망하게 냅둬야지. 왜 걱정해줘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그러냐면 마우스 만들 때는 대출받아 마우스 안 만들어요. 변호사? 내 몸뚱이만 있으면 돼요. 내가 대출받아갖고 여러분들을 변론 제공하는 게 아니라고요. 붕어빵도 마찬가지야. 30만 원이면 붕어빵 틀만 있으면 만들어. 대출받아서 붕어빵 안 만들어. 집은 다 대출받아서 만들어요. 집을 짓는 건설업자들이 대출받아가지고 그 대출받은 돈으로 집을 짓는다고. 근데 그 집이 안 팔리면 그 대출을 못 갚아요. 그러면 금융회사가 부실화되는 거야. 금융회사가 부실화되면 뱅크런. 뭐야. 내가 국민은행에다 돈 맡겼는데 국민은행이 삼성물산에다가 300억을 3천억을 빌려줬는데 3천억 빌려준 아파트가 미분양 나서 국민은행이 3천억을 한 푼도 못 받아? 그럼 내 돈 어떻게 되지? 야, 빨리 찾아봐야겠다. 뱅크로 달려가서 막 돈을 꺼내오기 시작한다고. 뱅크로 막 런하는 게 뱅크런이야. 돈 달라고. 그러면 리먼 브라더스예요. 그게 리먼 사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경제가 휘청거려. 그러니까 정부가 마우스 만드는 사람이 마우스 안 팔리는 거랑 붕어빵 만드는 사람이 붕어빵 안 팔려서 망하는 건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집 만들어서 집 파는 사람들이 집 안 팔리면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왜? 막 뱅크런 발생해서 리먼 브라더스처럼 은행이 파산할까 봐. 양도세도 안 받아. 막 사가라고. 그러니까 참 묘한 거죠. 그러면 대출 이빠이 받아갖고 국가 경제를 인질로 장사하는 놈은 짱이야? 국가 경제 인질로 잡아놓고 야 팔아. 안 팔리면 국가 경제 휘청거려. 정 안 팔려? 정부 니네가 사. 그럼 집 장사가 짱이야? 짱인가 봐요. 그게 부당은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 어쨌든 현실 자체가 미분양이 나면 정부가 난리가 난다. 근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럼 언제가 그 정도일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성우 캡슐이었습니다.